어제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재계본부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남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씨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의혹의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이 9번째 특검 출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사건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우선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김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전달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청탁성의 목적이 있는지,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전달을 한 그러한 주체가 예의상 그리고 뭐 도의적으로 그냥 인사치레였다라는 취지로 유의미한 진술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청탁성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의 경우에도 대통령 부인이 공공기관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1g 관저 이전 의혹의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관저에 이제 수리라든지 인테리어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특혜 제공이나 아니면 영리 목적에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주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사건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그 주체가 이제 김건희 씨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별로 시점 정리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걸 받고 그 이후에 뭐가 건네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파악하는 것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에 그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직접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때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될 증언들이 좀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유의미한 진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대한 뭐 결론이라든지 결정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뭔가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이 건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준 사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내지는 처음에는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받는 사람 역시도 나는 그걸 받은 건 사실이지만 어떠한 대가로서 내가 뭘 해준 게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 씨가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 하나로서 그 당사자로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의 선상에 놓고 결국에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 내지는 영향력을 바라고 이러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출 수 있겠습니다. 예,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어떤 사적 유용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라든지 아니면 뭘 시킨다라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해군 함정이나 군시설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공무상으로만 그리고 군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대통령 부인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것도 개인적인 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국가자원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나 국고 손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특검 측에서는 판단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상 파티를 하려고 한다면 배를 띄우고 파티를 하기 위한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그러한 비용이 그러면 본인의 지갑에서 나온 것인지 예. 아니면 국가의 어떠한 재산을 활용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짚어본 부분 외에도 지금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짚어보기에는 좀 제약이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90일이라는 출발점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특검이 연루된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쟁점의 숫자로는 가장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러한 특검이 모든 것을 쥐고 기소 단계에 이를 정도까지 수사를 무르익게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물론 뭐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다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특검이라는 취지 자체가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집약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또 연장을 하고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상의 시간적 제약이 있고 지금 특검 측에서 아마 판단하는 것은 지금 최대한 수사를 개진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관련 수사기관 대응하는 것이 경찰이라면 경찰, 검찰이라면 검찰 쪽으로 수사에 자료를 넘기는 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목표이자 그리고 수사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이르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죠. 이제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특검팀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정치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좀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것이 묶이지 않으면 사실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최서원 씨 사건에서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